하와이의 코나는 계속되는 화산 폭발 때문에 척박하고 건조한 황무지 상태다. 바로 이곳에 해안에서부터 5km 이르는 파이프가 코나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파이프가 관통하는 이 시험 재배 단지에서는 260여 종의 농작물이 자라고 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바짝 마른 땅에 피어나는 꽃들. 일찍이 코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We have roses that bloom 365 days a year. We'll harvest the grapes probably in another month or a month and a half. 식탁에 올려놓기 위해 준비한 먹거리들은 전부 이곳에서 직접 재배한 것들이다. 황무지에서 유독 이 시험 재배 단지만은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치 사막 속의 낙원처럼 먹거리에 관한 한 필요한 것은 다 있다. 빵, 샐러드, 그리고 대서양산 바닷가재도 사실은 이곳에서 양식된 것이다. You're in charge of your own plate now. Thanks. On coastal deserts that have no agriculture, no aquaculture, nothing at all, but we can suddenly convert gardens of Eden. 일본의 토야마현. 여기서도 우리의 시선을 끄는 획기적인 실험이 진행 중이다. 보통 바닷개보다 2배 이상 큰 개. 깊은 바닷속에서만 자라는 개를 육지로 끌어올려 양식한 것이다. 해저 600m에서만 산다는 불똥 꼴뚜기가 자라는 신비까지. 하와이와 토야마현의 비밀은 바닷물. 수심 200m 이하의 깊은 바닷속에 있는 신비의 해양 심층수다. 일본의 첨단 과학연구소가 밀집되어 있는 스쿠바. 이곳에서는 심층수에 관한 새로운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심층수가 혈액순환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는 실험. 혈액순환이 현저히 둔화되는 40, 50대를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해 혈액이 흐르는 속도를 측정해봤다. 혈액이 모세혈관을 흐르는 모습이다. 마이크로칩 그물망으로 모세혈관과 같은 두께의 미세 통로를 만들어 놓고 혈액을 흐르게 했다. 뭉쳐있는 것은 혈구와 혈소판이 서로 응집돼 순환을 방해하는 혈전이다. 알려진 대로 혈전의 양이 많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원인이 된다. 실험 대상자에게 심층수로 만든 미네랄 워터를 150ml씩 천천히 마시게 했다. 심층수를 마시고 1시간 후 혈액을 다시 채취해 같은 방법으로 실험용 모세혈관을 통과시켜봤다.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눈에 띄게 혈액의 흐름이 빨라졌다. 혈전도 거의 보이지 않고 혈액도 깨끗해졌다. 해양 심층수의 어떤 성분이 이런 작용을 하는지 놀라운 일이다. 이번 실험 참가자 4명 중 1명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나머지 3명은 혈액순환이 확실히 좋아졌다. 지금까지 이 연구소에서 임상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중 7, 80%는 심층수를 마신 후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我々結構これまでも何人もやってるんですけどね、やっぱ海洋深層水が一番効果が
安定してますよね。もちろん人によって違うんですけどね。どんな水いろんな水も試してるんですけども、あんまり効果ないですよね。 혈액순환 촉진 효과 외에 심층수에는 암을 퇴치하는 성분이 들어있으며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발표됐다. 지금 일본에서 심층수는 신비스런 미래의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코치의 무로토 해안. 일본에서 가장 먼저 심층수를 개발한 곳이다. 7년 전부터 이곳에서는 하루 4,000톤의 심층수를 퍼올려 각종 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다. 그 가운데 심층수 상품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네랄 워터다. 심층수에서 염분을 빼고 남은 미네랄 워터에다 각종 음료를 혼합해 만든 제품들로 우롱차, 녹차, 어린이용 건강 음료수까지 10여 종의 심층수 제품이 이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무로토 해안에서 뽑아올린 심층수는 이 전용 파이프를 통해 공장으로 연결된다. アクアファームの方からずっとパイプが地中に埋まってまして、ここでパイプが出てきて、で水はこのように二手に分かれまして、この中が大きなゴミを取るフィルターなんですけど、でこの中で一旦大きなゴミを取ってやって、それから工場内へ原水が深層水が入っていきます。で使う量だけアクアファームから送ってきますんで、この海自体がもうタンクのような感じですね。 이 공장에서 하루 생산되는 미네랄 워터는 2리터 페트병으로 약 15만 개에 이른다. 심층수로 만든 각종 음료수까지 포함하면 연간 7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심층수로 만든 미네랄 워터는 깨끗한 식수를 찾는 일본인들의 욕구와 맞아떨어지면서 최근 들어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산 수입 생수 가격이 178엔인데 비해 심층수로 만든 미네랄 워터 값은 498엔으로 3배 정도 비싸다. 美味しいですよね。美味しい。あとやっぱ健康にいいじゃないですか。ミネラルとか含まれてて。健康にいいとか、コーヒーとかね、ウイスキーなんか使っても非常に美味しいという反応でよく使われておりますね。 이렇게 고가지만 지난 3년 사이 일본 생수 시장의 두 자릿수 성장을 주도한 것이 심층수다. 수돗물과 지하수 오염에 시달려온 일본 소비자들이 심층수에 몰리면서 1조 원 가량 되는 미네랄 워터 시장의 20% 이상을 심층수가 차지하고 있다. 무로토 해안에서 뽑아올리는 심층수는 이 취수장을 거쳐 심층수 산업단지 내에 있는 약 60여 곳의 공장으로 공급된다. 무로토 앞바다에서 바닷물을 끌어올리고 있는 두 개의 대형 취수관. 이 취수관의 물은 수심 320m의 해저를 흐르는 바닷물이었다. 우리가 접하는 표층의 바다와는 전혀 다른 심층수. 과연 심층수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 해양 심층수의 탄생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심층수의 근원은 멀리 그린란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린란드의 해수는 빙하를 만나는 순간 급격히 차가워진다. 거기에다 해수가 얼면서 빠져나오는 염분과 섞이면서 차갑고 무거워진 해수는 밑으로 더 깊은 심해로 가라앉는다. 무거운 물줄기는 수심 200m에서 최고 4000m까지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 두꺼운 띠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심층수다. 심해를 흐르는 심층수는 표층수와는 20도 이상의 온도차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다.
빛이 없는 심해에서 광합성 대신 분해만 이루어져 심층수에는 각종 미네랄과 함께 유기질 영양분이 풍부해진다. 이렇게 그린란드에서 시작된 심층 해류가 인도양 태평양을 거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000년. 심층수는 아주 오랫동안 숙성된 물이다. 심층수와 표층수.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토야마에 있는 이 제약회사에서는 지난 3년간 이 신비한 물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층수의 성분을 분석해왔다. 일반のミネラルウォーターですと 100ml 中1.463ppm しかございませんが、深層水ですと希釈しましたので 2737ml ppm のマグネシウムが含まれていると思われます。食塩だけではなくてそれ以外のマグネシウム、カルシウムそういうものを含んだミネラル分、これのバランスっていうか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がやはり 심층수를 지표수와 비교해봤을 때 미네랄 등 무기질은 1000배 이상 높았고 질산, 인산, 규산 등 유기 영양분은 표층수와 비교해 30배 이상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m 付近のよりも深くなると今度は光がほとんど弱くなるので光合成が行われない。したがって上層で死んだ生物やなんかが分解されながら沈んでいくというそういう過程になるわけです。そしてそのために栄養塩が非常に豊富であると。 심층수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인도, 대만, 미국, 그리고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 5개국 정도다. 자원으로서 심층수의 가치를 밝혀내고 세계 최초로 심층수 개발에 나선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심층수 취수지로 하와이의 코나를 선정했다. 코나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검은 화산재와 화강암 뿌린 버려진 땅이었다. 넬하는 그런 황무지를 심층수를 이용해 변화시키는 노력을 10년째 계속해오고 있다. 네라 단지 안에 조성된 양식장이다. 이곳에서 키우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에 사는 바닷가재. 수심이 1000m 이상 되는 차가운 물에서만 자라는 이 바닷가재를 열대 기후의 하와이 네라에서 양식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바닷가재가 70cm 이상 자라려면 7, 8년 정도 걸린다. 그러나 심층수에서 키우면 3년 안에 출하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자란다고 한다. 하와이에서 소비되는 바닷가재의 절반이 이곳 넬하에서 양식된 것들이다. First is it's cold. And because it's cold, we can grow all kinds of plants and animals in the deep sea water which would not normally grow here in the tropics. We have lobster and abalone and various types of fish that don't like to live in warm water but like to be in cold water. 사이노텍은 네라 안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이다. 이곳에서는 심층수로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스페로리나를 대량으로 배양해 연간 1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수로식의 거대한 연못에 영양분이 많은 심층수를 흘려보내면 스페로리나는 햇빛을 받아 활발하게 광합성 작용을 일으킨다. 사이노텍은 한때 표층수를 사용해 스페로리나를 배양했으나 심층수의 가치를 알고 난 후 이곳 코나로 양식장을 이전했다. 심층수가 스페로리나를 배양할 경우 일반 표층수보다 성장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고 한다. And there you can see little clumps of the spirulina
and we actually produce 400 tons dry weight of spirulina every year. Using the deep seawater here to produce spirulina allows us to do two things. One, we use it as a source of trace nutrients, so we're sure that the spirulina contains all 96 trace elements, or all stable elements. Also, we use the deep seawater because of its coldness to run a drying process called ocean chill drying, which allows us to dry spirulina under very low oxygen conditions and preserves all the oxygen-sensitive vitamins and nutrients. 배양된 스피루리나는 영양이 풍부한 엽록소 덩어리로 건조시켜 분말로 만들면 바로 건강식품의 원료가 된다. 네라에서 만들어진 이 스피루리나는 현재 30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넬하는 바다 수심 600m에서 섭씨 4, 5도의 심층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처음으로 코나에 취수시설이 만들어진 것은 1981년. 그 후 시설을 확장시켜 지금은 2개의 대형 취수관을 통해 매일 16만 톤씩의 심층수를 공급하고 있다. 1974년 자연에너지연구소인 넬하가 설립될 당시 심층수에 대한 관심은 해양열 에너지에 관한 것이 전부였다. 해양열 에너지는 20도 이상 차이나는 바다의 표층과 심층의 온도차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것으로 실험에는 성공했지만 경제성 때문에 연구가 중지된 상태다. But over the years since 1974, we did a lot of research on OTEC in the 1980s, but since then the focus has very much changed and most of our work is with other applications of the deep sea water. 해양 온도차 발전에만 연구를 집중했던 1980년대까지 코나에는 네라 연구소 건물뿐이었다. 90년대 들어 심층수에 관한 연구가 양식과 작물 재배로 변화하면서 네라를 찾는 업체 수가 계속 늘고 있다. When we were here started in 1984, there were probably only 2 other tenants that were here and actively doing a commercial operation. Now I believe there's 12 different commercial tenants raising Maine lobster, clam spat to seed clam beds, different types of seaweed, abalone. So there really has been an increase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of people making use of the deep cold water resource for commercial purposes. 끝없이 펼쳐진 코나의 황무지를 관통하고 있는 심층수 파이프. 이곳 사람들은 심층수가 네라의 희망이라고 말한다. 화산재로 뒤덮인 바짝 마른 땅은 실제로 심층수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네라의 심층수 시험 재배단지. 심층수가 이곳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시험 재배단지의 앞으로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막처럼 건조한 땅에 꽃과 열매들이 1년 내내 자란다. 이곳의 연구원들은 불과 3명. 이들의 하루 일과는 300평 남짓한 이 시험 재배단지를 농작물로 푸르게 가꾸는 것이다. Take off a pepper. I'll take the pepper and I will. 고추, 토마토 같은 채소가 자란다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은 황무지 코나에선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코나를 변화시킬 만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선 심층수를 과연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 Very juicy. What we have here is that the surface is dry because we don't water the surface and we have no rain. But then, as we go down, we have cold water pipes, and there the soil changes completely because of the moisture. 차가운 심층수가 통과하는 파이프에 기온과의 온도차 때문에 이슬이 맺혀 있다. 이것이 흙을 식히고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땅 표면과 뿌리가 자라는 땅속은 눈으로 봐도 확연히 구분된다. 심층수 파이프를 매설하는 방법으로 농용지를 만들고 마침내 포도까지 재배해 수확하는 데 성공했다.
이곳에선 포도 한 그루에서 1년에 3차례나 포도를 수확한다고 한다. 이렇게 황무지 코나에 생명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심층수에 있었다. 심층수의 활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심층수가 흐르고 있는 고무호수를 칭칭 감아 올린 수조. 차가운 심층수가 더운 공기와 만나면서 물방울이 맺힌다. 이렇게 하루에 2인치씩 쌓이는 이 수조의 물은 니라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다. So the water coming up from the deep ocean first runs through our agricultural production unit. Here we chill the ground down to anywhere from about 45 to 52 degrees Fahrenheit. Once the ground is chilled, that water can still go through air conditioning, which where we use a couple more degrees of that heat. And then we go into freshwater production, which uses another couple degrees of the cold. And the final system is aquaculture, as you see here, which now the water sees the first time light. Okay, before it's gone through a series of pipes and a series of heat exchangers, and we just utilize the cold. Now the water is utilized for the nutrients. 심층수는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바닷물이 아니다. 그 물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신비의 물이다. 미지의 가능성 중 우리가 본 것은 극히 일부분. 심층수의 신비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도쿄. 시내 한복판에 유난히 사람들로 북적이는 상점이 있다. 작고 허름한 이 식료품 가게는 심층수 하나로 유명해진 곳이다. 더 깨끗하고 더 몸에 좋은 것을 찾는 일본인들 구미에 심층수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벌써 몇 달째 판매 1순위는 심층수로 만든 특허두부. 이 가게에서 파는 심층수 제품은 150가지가 넘는다. 지금 일본인들의 식탁에 심층수는 새로운 바람을 몰아오고 있다. 深層水に鶏肉をつけて一夜干しにしたものとか美味しい。このちくわとか、私は好きです。美味しいです。なんか、とてもね、スーパーのとちょっと違うかなって感じ。県全体でいうと年間100億、ここのお店でいうと、年間、1000万ほどになります。 일본에서 가장 먼저 깊은 바다를 두드렸던 코우치현. 다양한 식품 개발로 그 성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변두리의 평범한 두부 공장이었던 이곳이 일본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심층수 때문. 5년 전 심층수 두부를 개발 판매하면서부터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공장의 비법은 두부를 만들 때 간수의 수돗물이나 지하수 대신 심층수를 넣는 것이다. 심층수 두부와 일반 두부를 미세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그 조직부터 확연히 다르다. 일반 두부는 조직이 성긴 반면 심층수 두부는 조직이 치밀해 수분 함량이 높고 영양분이 많아 건강 두부로 인정받고 있다. 보잘것없던 이 공장은 심층수 두부라는 브랜드로 코우치현뿐 아니라 지금은 일본 전국망에 도전하고 있다. 深層水のお豆腐が始まる前、平成8年の決算が3億8000万でしたから、で平成12年度の、失礼13年の3月の決算が7億9000万ですから、数字からすると2倍以上に伸びてますし。 코우치의 외딴 골목. 이 빵집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도 역시 심층수다. 심층수 빵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3년 전. 빵집 주인이 심층수 생수 맛에 반해 수돗물 대신 심층수로 바꾼 것이 주요했다. 빵을 만들 때 염분을 빼지 않은 심층수 원수로 반죽을 하고 그 외에는 별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는 것이 이 집 빵의 비법이다. 심층수로 반죽을 하면서 발효 시간도 단축됐다. 그뿐이 아니다. 무엇보다 빵 맛이 달라졌다.
빵의 결이 부드럽고 섬세해진 데다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한층 더해졌다. 私の店これ出ていただいて分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非常に偏僻でまた場所の悪いところなんで、ここはある先生にはしたら倒産通りやと人を通さないとそれと潰れる倒産と兼ねて言われますけど、まあそんなところでも細々とやってますけどね。 일본에서 심층술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미네랄 워터를 시작으로 술, 과자, 젓갈 등 200여 가지가 넘는 식품이 개발돼 일본인들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 최근에는 화장품에서 피부에 좋다는 미용 티슈까지, 심층술은 건강과 미용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심층수의 메카로 알려진 코우치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에 허덕이며 쇠락해가던 변두리현이었다. 재정 상태가 최하위군에 속해 있던 코우치현이 심층수 개발에 나선 것은 6년 전. 1,000억 원을 투자해 취수시설과 단지를 조성하면서부터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기업들이 몰려든 것이다. 심층수 단지에는 7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와 연간 2,0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런 코우치현의 오늘은 무엇보다 행정당국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심층수 관련 특허의 대부분을 코우치현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공무원들의 노력 때문이었다. 特に海洋深層水だけでなくて、もともと日本ではその海の水を使ってお塩も作っていたわけでございます。で、海洋深層水でも塩作りということをしております。で、塩を作ってなおかつその塩やなんかを除いた分をですね、今度はミネラルウォーターなどとして使うとか、他のさまざまなものづくりに使うという多角的な使い方がございますので、商品開発の可能性はいっぱいあると思います。ぜひ韓国の皆さんにもいろんな意味で注目をしていただければビジネスチャンスにもなる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일본 토야마현. 코우치와 함께 심층수의 신화를 주도하고 있는 곳이다. 마을 곳곳에는 심층수를 취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이곳에선 기업, 음식점은 물론 일반 주민들도 쉽게 심층수를 구할 수 있다. 심층 원수에서 염분을 뺀 탈염수, 미네랄을 첨가한 농축수까지 필요에 따라 사람들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なんとなくやっぱりミネラルが豊富だって聞きましたんで、健康的にも体にも良いかなと思って、やっぱり女性ですからお肌も、ね、塩分が少し入ってるんで、一般の水よりもご飯を美味しく炊けます。 해안을 끼고 휴양지로 만들어진 타라소피아. 토야마현에서 사람들에게 심층수의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든 온천장이다. 이곳에선 온도에 따라 냉탕에서 고온탕까지 12가지 테마로 풀을 만들어 놓고 있어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 풀은 모두 바다에서 직접 끌어올린 소금기 많은 심층수로 채워져 있다. 타라소피아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은 피부가 촉촉해졌다는 점이다. 銭湯やったらこんな長くもおれないし、やっぱり疲れるからね。ここだと2時間おってもそれほど苦にはならないね。普通の水となんかまろやかさが違うというか、体にすごく馴染む感じがしていいですよ。 심층수를 건강 의료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차별화 전략에 나선 토야마현. 이곳에선 심층수를 이용 새로운 피부 미용 제품 개발을 위한 실험을 2년째 해오고 있다. 심층수로 만든 미용 제품을 피부에 발랐을 때 뇌 혈류 속도나 근육 이완, 피부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심층수에서 자란 해초로 팩을 만들어 몸에 발라봤다. 그 결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피부에 수분기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それでここにはちょっとご紹介し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今さっきのところでご紹介しましたように、深層水使いますと他の使ってないものよりも保湿性は確かに良くなるんです。はい、それはまたちょっと違う実験で証明してるんですけども、ですから
皮膚の保湿性が深層水で強くなれば高くなればアトピーのその色の改善もですね随分楽になるはずだということは言えます。 이 병원은 오래전부터 각종 피부 질환을 심층수로 치료해 유명해진 곳이다. 이 병원의 세키 원장은 아토피성 피부염에 심층수가 과연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연구 중에 있다. これはアトピー性皮膚炎に深層水っていうのが何がしかの効果を持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ろいろな研究を始めました。 アトピーの患者さんとかですね、あるいはお年寄り高齢者で皮膚が乾燥する方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普通の水道ですと早く水分が減っていってしまう。で深層水ですとそれがなだらかに落ちていって乾燥があまりひどくならないっていうことですね。日本でもそうですし、おそらく韓国でもそうですけれども、水道水を消毒するために塩素が使われています。で塩素が濃いとですね、ここにグラフがありますけども、塩素をだんだん高めていくと皮膚の乾燥が高まるっていうデータ、深層水を入れていきますと水道水の中の、残留塩素の濃度が減るっていうデータもありますね。ブレンドして作ったこういう保湿ローションがあるんですけども、 세키 원장은 어린이 아토피염이나 피부 건조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특별하게 제조한 심층수를 치료제로 처방하고 있다. 이 병원에선 목욕할 때 사용하는 소금을 비롯해 각종 피부 질환 치료제를 심층수로 만들고 있다. 그 가운데 입욕제 등은 이미 개발이 끝나 시판을 앞두고 있다. 돈이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른 심층수. 일본 지방현들은 앞다투어 심층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첨단 장비를 갖춘 탐사선인 해양 2005가 동해로 출항했다. 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바로 동해의 심층수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잠잠해 보이는 해수면과는 달리 심해는 해류의 흐름부터 다르다. 표층에서는 북향류가 나타나지만 저층에서는 남향류가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그 북쪽의 찬물이 지금 저층을 타고 남하고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내년 최수관 설치를 앞두고 해양수산부의 심층수 개발팀은 최종적으로 동해 심층수의 수질을 분석하기로 했다. CTD는 수심 1000m 이상의 해저를 관측할 수 있는 첨단 장비다. 심층수 개발팀은 지난 3년 동안 이 장비를 이용해 동해의 수온과 청정성, 염분 농도 등을 측정해왔다. 동해에는 하루에 한 48억 톤 정도의 심층수를 써도 될 만큼 방대한 심층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놨다라 가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식량 문제, 식수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표층에서 CTD 정지해 주십시오. 이상. 동해는 수심 10m만 내려가도 급격히 수온이 내려가고 50m에 이르면 섭씨 1도 정도의 안정된 저온을 유지한다. 95, 97, 98. 심층수 개발팀이 CTD를 이용 동해의 심해 해류를 조사해본 결과 수심 200m에 이르면 심층수가 흐르는 해류와 만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CTD로 끌어올린 심층수의 양은 약 100리터 정도. 바로 이것이 최초로 공개되는 국내의 심층수다. 우선 동해 수심 250m의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청정성을 검사해봤다. 끌어올린 심층수로 대장균을 비롯해 미세 물질까지 걸러내는 거름종이에 통과시켜봤다. 그 결과 바다 표면의 표층수와 달리 심층수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 물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대장균의 수치도 기준치보다 훨씬 낮고 식수로도 손색이 없었다.
심층수는 바닷물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침강 현상이 나타날 때 생성된다. 북태서양의 그린란드 외에 남극과 블라디보스톡에서도 대규모로 침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해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침강한 물이 유입되는 것이다. 동해 심층 해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서울대 해양연구소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왔다. 해양연구소는 심해 관측을 위해 무인 해양 관측 장비를 만들어 동해를 샅샅이 조사해왔다. 해양 관측 장비에 10m마다 센서를 달아 동해의 해류를 측정하는 것인데 동해는 일반적으로 표층과 심층의 해류가 반대로 흐른다고 한다. 100m에서도 위층과 아래층 유속이 어떤 때 유형이 반대에 왔죠. 100m가 물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로가 반대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그 수직적으로 방향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동해는 해류 변화가 극심한 바다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해양 관측은 계절별로 이루어지지만 동해의 경우는 1년 내내 수시로 조사 작업을 벌여야 할 만큼 해류는 물론이고 수온도 변화가 심하다. 현재 서울대 해양조사팀은 일본, 러시아, 중국과 함께 동해 조사를 연구하는 팀 크림주에 소속돼 공동 탐사를 벌이고 있다. 센서를 매달고 무인 해양 관측 장비를 중요 해역에 설치한 후 위성으로 동해의 수심별 해류의 흐름을 조사하는 것이다. 동해 수심은 제일 깊은 곳이 4,000m에 이른다. 한여름의 표층은 20도 넘게 올라가지만 저층의 수온은 섭씨 1도 정도로 아주 차가운 물이다. 대한 해협을 타고 들어오는 따뜻한 스시만 난류의 경우 대부분 태평양으로 빠져나가고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들어오는 차가운 한류는 일부 침강하면서 심층수로 남게 된다. 동해의 심층수는 바로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유입되는 차가운 물과 자체적으로 생성된 고유수로 이루어진다. 이 심층수가 동해를 한 바퀴 순환하는 데는 약 100년에서 30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그 실제 더운 물이 나타나는 그 층이 불과 한 100m보다도 안 되는 특히 그 남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동해 대부분의 물은 이 더운 물하고는 무관한 그 동해 자체 내에서 겨울철에 만들어지는 찬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해양수산부 심층수 개발팀은 지난 3년 동안 동해의 지형을 조사하며 취수 최적지를 찾아냈다.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5군데. 그러나 울진, 울릉도, 강릉, 양양은 취수거리가 너무 멀었다. 심층수 취수 지점에서 해안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은 고성이었다. 한 100m 정도 그 천의 완만한 경사 지역에는 암초하고 모래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이면 대륙 사면으로 쭉 내려가면서 치수관 루트에는 모래관이 이렇게 모래 저지를 갖고 있어서 치수관 설계의 최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고성의 지형은 완만한 대륙붕이었다가 바로 협곡으로 이어져 수심 300m의 청정한 심층수를 끌어올리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수온은 일본 심층수보다 더 차고 질산, 인산, 규산 등과 같은 영양염류의 함유량은 고성의 심층수가 코우치나 토야마 현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처음으로 심층수에 관한 사업 설명회가 개최됐다. 설명회에는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심층수 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동안은 정부 주도로 심층수에 대한 기초조사가 진행돼 왔지만 본격적인 산업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안전제로는 아니지만 식수로
먹을 수 있는 정도인데. 환경이 용해도 육상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는 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3년부터 하루 5천 톤의 심층수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심층수를 써서 고성 취수장 인근 2만 평의 시범단지에는 연구소와 함께 건강 테마파크, 양식장, 그리고 심층수 식품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고성에서 1차로 내년에 끌어올릴 심층수는 하루 5천 톤. 이 가운데 2천 톤은 수산 양식에, 2천 톤은 미네랄 워터를 포함한 각종 식품 제조에, 나머지 1천 톤은 의약품 개발을 포함 심층수에 대한 연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단지에는 한 2만 평 정도를 개발해서 한 300억 정도의 매출을 위한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 북쪽까지 포함하는 해양 테크노파크가 완성이 되면은 한 1,400억 정도의 매출을 위해서 한 8만 평 정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이번에 심층수를 끌어올려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양식이다. 통영의 바다 목장. 이곳에선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멸종돼가는 어패류들을 양식하고 있다. 고급 어종인 농어도 인공 번식을 위해 양식되고 있다. 그렇네.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대형 농어는 우리 연근해에서는 이미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예를 들어서 연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구도 무지하게 고가인 우리나라만 가질 수 있는 고가의 그 고기들이거든요. 그 품종들은 우리나라에서 심층수를 이용을 하지 않으면 키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지금 그 사는 수온이 대개 4도 5도 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전국 연안에 여름 되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층수는 각의 그 물 그 자체를 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생물이 가지고 그 몸체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질병도 없는 데다가 깨끗한 데다가 그 이 물 자체가 밸런스를 맞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게 생물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값비싸게 팔리는 이 돌돔 역시 인공 번식을 위해 이곳에서 양식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연근의 어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바다 오염 때문에 어족 자원이 거의 고갈된 상태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그 돌돔 종미 생산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연안의 핵이 너무 오염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러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병원체들 때문에 집단적으로 병이 생겨가지고 종미 생산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오염과 마구잡이식 남에게서 수산 자원을 살릴 수 있는 길. 학자들은 심층수를 끌어다 양식을 시작하는 방법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심층수로 양식을 할 경우 주로 찬물에서 자라는 값비싼 어종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의 소득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빨간 게 뭔지 모르는지 얘가 빨갛지 않습니까? 심층수 양식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곳. 일본 토야마현. 이곳에는 아주 독특한 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이른바 불똥꼴뚜기 박물관. 불똥꼴뚜기는 해저 600m 이하에서만 사는 심해 희귀 어종이다. 심해의 어둠 속에서 신비한 빛을 발하는 이 불똥꼴뚜기는 그 화려함 때문에 토야마현의 오랜 상징이었다. 1년에 딱 한 번 산란기 때인 4월에만 어획이 가능해 일본인들도 좀처럼 맛볼 기회가 없었다. 토야마현은 심층수가 개발되자 곧바로 이 불똥꼴뚜기의 양식에 도전했다. 6년간 수백 번에 걸친 실패 끝에 불똥꼴뚜기의 부화에 성공을 거뒀다.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 심층수의 개발로 가능해진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심해어 수족관.
이 희귀 어종들 역시 심층수가 아닌 다른 물에서는 살 수가 없다. 수심 200m에서 1000m 해저에 서식하는 이 어종들은 주로 심층수에만 존재하는 양분을 먹고 사는 물고기들이다. 심해에만 사는 진귀한 어종들을 하나둘 육지로 끌어올리려는 일본의 시도. 그 시도는 우리의 심층수 양식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내년에 심층수 취수관 설치를 앞두고 가장 바빠진 곳은 대덕연구단지다. 이 모의 수조는 해양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인위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 보통 심층수 취수관의 수명은 30년. 그 30년 동안 고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7m의 파도가 11초 동안 지속되는 경우다. 취수관 시설은 극한 상황의 파도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경험이 없는 국내 기술력으로 해저에 취수관을 설치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저희 기술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차후에 일본이라든지 다른 선진국의 기술 의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실험이 갖는 의미는 저희들이 기술력을 요소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얕은 바다에는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고성의 경우 해안에서 약 1km까지는 해저 땅속에 취수관을 묻어야 한다. 설치 후에도 ROV라고 불리는 이 수중 로봇이 해안에서부터 취수 지점까지를 왕래하면서 취수관을 끊임없이 관리해야 파손을 막을 수 있다. 삼각 구조물로 되어 있는 취수구에 해안에서부터 끌어온 취수관을 단단히 연결시킨다. 취수 파이프에 흠이 있으면 바로 파손되기 때문에 파이프는 이음새 없이 통으로 제작돼야 한다. 바다는 육상하고 달라서 바다에는 여러 가지 육상하고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그 바다에는 압력이라는 것이 따르죠. 그래서 10m의 일기압씩 떨어지기 때문에 수심 300m 정도에서는 30기압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잠수해서 활동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인 잠수정 같은 첨단 장비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20여 곳에 취수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 ROV 역시 심층수 개발을 위해 제작된 수중 로봇이다. 수중 로봇은 취수관 설치 후에 해저를 돌아다니며 위성과 연결해 조류의 흐름을 파악하고 취수관의 보수가 필요할 경우 직접 수리도 할 수 있게끔 제작됐다. 수심 50m를 넘어서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ROV는 심층수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장비다. 작년 일본 미우라에서 취수관을 설치할 때의 모습이다. 해안의 얕은 바다에는 취수관을 땅속에 매설했다. 이것은 우리가 고성에 설치하려는 방식과 같은 공법이다. 당시 바닷속의 땅을 약 10m가량 파기 위해 무인 굴삭기가 동원됐다. 취수관은 해안에서 취수 지점까지 부양식으로 끌어와 바다에 가라앉힌 후 일부는 땅속에 묻고 수심이 깊어지면 해저의 파이프를 고정시키는 것이다. 취수관 설치도 중요하지만 심해의 높은 압력에서 견딜 수 있는 재질의 취수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취수관을 이음새 없이 통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특수 취수관 생산 공장을 따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런 점에서 심층수 개발은 지금까지 쌓아온 해양 관련 지식과 첨단 기술이 집약돼야만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 今300mのところでの作業って何になるかというとですね、先ほどもテレビに出てましたけども、取水口を設置するところが一番深いところなわけですね。そうしますと一番上の表層と中層深層っていうのは潮の流れも変わってますから、その辺の管理を
していかないと所定の位置には収まらないと。 센다이 도우쿠 대학. 일본은 현재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야심찬 심층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명한 일본 만화의 이름을 본딴 일명 라퓨타 프로젝트. 이것은 심층수를 이용해 자급자족이 가능한 바다 위의 도시를 실현하려는 계획이다. 심층수 개발에 성공한 일본은 지금 그 기술로 오염되고 어족 자원이 고갈된 바다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바다에는 침강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층수가 다시 떠오르는 용승작용도 일어난다. 심층 해류가 대륙과 부딪히면서 심층수가 표층으로 떠오르는 용승 지역이 바로 세계의 주요 어장이다. 자연적인 용승 현상이 일어나는 아프리카 동해안, 페루와 캘리포니아 해안 등 전체 바다의 0.1%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세계 어획량의 3분의 2 이상이 잡히고 있다. 라퓨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도우쿠 대학에서는 인공용승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심층수는 차갑고 염분 농도가 높은 물이기 때문에 표층수와 보통 때는 전혀 섞이지 않는다. 인공용승은 표층과 심층의 온도차 그리고 염분 농도의 차이를 이용한 것이다. 인공용승 실험은 바다와 똑같은 환경의 수조에 위아래가 뚫린 실험관을 이용해 이루어진다. 실험관을 수조에 띄우면 굉장히 느리지만 실험관 안의 찬물은 자체 순환으로 더워지면서 위로 솟아오른다. 실험실에서의 시험이지만 연구진들은 실제 해양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도쿄 대학은 여러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라퓨타 계획을 주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험실에서만 추진됐던 라퓨타 프로젝트를 동경대는 직접 바다에서 시도하고 있다. 바다 한가운데 길이 300m의 인공용승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어재선 박사는 도쿄대에서 4년째 라퓨타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이다. 쓰고 있는 재료거든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바다에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안에 작구를 연결을 시키고요. 이 겉에 있는 거를 같이 씌워가지고 계속 연결시켜가지고 이 로프를 이 안에 또 연결시킵니다. 로프를. 뭐 염분이 적기 때문에 안에가 적기 때문에 양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영구적으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어디 있는 물이 있어요? 밑에 300m 밑에 있는 심층수의 물이요. 동력이 필요 없이요? 필요 없이 영구적으로. 예. 지난해 4월 도쿄대가 실시한 해양 용승 실험은 갑자기 불어닥친 해일 때문에 실패로 끝났다. 도쿄대는 올 8월에 다시 인공용승관을 바다에 심는 2차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라퓨타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바다는 일찍이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것이다. 그때 이거 갖고 되는 거지. 그렇죠. 라퓨타プロジェクトの場合はそれをその海洋の温度差を使ってその自然に組み上がってくるのを使おうと。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栄養塩の非常に豊富なですね海水が太陽のいっぱい降り注ぐところにできますから当然植物性プランクトンができて動物性プランクトンがそれで繁殖して最後には大きな魚までですねそこに寄ってくるというふうなことでその海洋のある一定のところにですね巨大な漁場ができればですねその人類のですね食糧危機とかそういうふうなものもですねかなり大幅に改善される。 라퓨타 프로젝트는 지극히 과학적이며 현실 가능한 꿈이다.
거대한 바다를 순환시켜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내는 일. 그 시작은 깨끗한 물. 조금 더 깨끗한 자원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다. 인간은 수세기 동안 바다에서 광맥을 찾듯 자원을 찾아왔다. 그러나 바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수심 100m 이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돼 있었다. 수심 200m 이하에 무한하게 존재하는 심층수. 세계는 이 신비스러운 물을 주목하고 있다.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미래의 자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심층수. 이제 이 심층수를 어떻게 개발하고 자원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다.